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현안 워낙 많죠.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다른지 얘기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화요 천막회. 천막의 깃발이 되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먼저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의 핵심 인물이죠.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남욱 변호사. 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에 유동규 씨에 의해서 가세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또 2014년에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최소 4억 원을 건넸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김만배 씨의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 다음 수사의 타겟이 이재명 대표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속도나 이 성과, 검찰이 기대하는 성과가 그렇게 단기간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뇌물이든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된 돈이든 돈의 마지막 귀착지, 확인된 귀착지는 유동규까지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유동규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제부터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지 언론을 통한 소위 말하는 폭로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것도 역시 보면 예를 들면 일식집에서 9천만 원을 줬다는 것도 유동규한테까지 간 거는 둘이 받은 게 맞다고 하면 사실로 확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유동규가 그걸 받아서 어디론지 가서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김용인지 정진상인지 또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 돈이 결국에 최종 종착지가 이재명 대표라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전 인지 등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어떤 구체적인 물증은 더 어렵고 진술을 통해서 맞추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정진상이나 김용 부원장에서 일단 수사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막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내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에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게 그 부분에 이제 수사 방향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입증의 한계 때문에 어쨌든 이 돈에 대한 어떤 공동의 이익을 이재명 대표가 취했다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서 검찰은 속도를 내려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빨리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넘어야 할 단계가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동규 또 남욱 변호사가 폭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김만배 씨의 입에 이 사건이 달려있는 것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들도 사실 김만배 씨가 했다는 거를 증인석에 나와서 증언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김만배가 어떻게 이 실상을 알려줄 수 있는 키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정적 진술은 결국 김만배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김만배 실제 이 사건 전체를 기획했다고 남욱이 주장하는 김만배 진술이 결정적인 텐데요. 아직까지 어쨌든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와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부분은 이재명 시장 측, 시장실 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전언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언이 전문 증거라고 그래서 실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김만배가 그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김만배는 그 천화동 1호 소유는 자기 거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 네.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24일 이후에 출소하면 어떻게 진술 태도가 바뀔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인이 다른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을 번복해야 될 동기가 있을지 예, 예. 그게 실체에 부합해서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이 부인한 진술이 맞다는 거를 본인이 직접 소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김만배 씨가 향후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진술의 키를 갖고 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석이고 그게 뭐 타당하게 들려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 수사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국민은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청래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이런 식의 논법이 나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박범계 의원은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는 뭐 검찰을 동원해서 조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는 그럴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걸 정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비리만 해도 천문학적인 수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밀어주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 불법 후원은 그 대가로 특정 용도를 변경을 해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있고 예.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금 뭐 쌍방울 그룹 전체 비리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짜맞추어서 연출에 의해서 했다는 건지 저는 뭐 오히려 민주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뭐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이 구속이 됐고 이제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신기루를 맹신하던 대장동 일당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범죄 카르텔이 이제 깨지고 있는 겁니다.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있고 법원은 법원대로 또 뭐 범죄 혐의라든가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렇게 해서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 뭐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는 것인지 저는 뭐 이런 식의 논법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게 사태 도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 보기에도 매우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데 이 대표의 측근 인사가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이 돼서 논란입니다. 이 조폭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 글쎄요, 시점상으로 이게 지금 김용 뭐 정진상 실장의 수사 뭐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상 새 대표 체제가 선출이 되면 대표를 근거로 해서 보자는 분들이 정무직 당직자로 들어오죠. 가장 가까웠던 김용 정진상 부원장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게 이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대외 협력 업무를 쭉 옆에서 보자고 수행도 했던 분이 이제 당직자로 채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이제 보도가 좀 다극적인 뭐 조폭 연루설, 뭐 조폭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자꾸 등장해서 그런데 이 지금 채용된 당직자가 조폭가 아니고요. 아마 조폭 아니에요? 20대 때 어떤 사건에 연루됐던 거는 맞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대표와 같이 결합해서 이 정치 활동을 하고 또 이번에 당직자 채용될 때까지 과정에서 적어도 당에서는 이 당직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 20대 때 그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사건과 연결시켜서 뭐 해석하는 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0대 때 했던 거다. 주먹이나 뭐 칼을 쓰는 일 20대 때 했으니까 지금 괜찮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 아마. 예. 어떻습니까? 자, 조 원장님. 아니 뭐 맞습니다. 보통 이제 당 대표가 바뀌면 그 측근분들이 당에 이제 적정한 임무를 맡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분은
뭐 성남시장 시절에 수행비서를 했고 지사 시절에 의전비서를 했더라고요. 5급 네, 상장에 예. 했는데 이분이 지금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그 허위사실공표 부분과도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2015년에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갔을 때 당시에 유명을 달리했던 김문기 그 처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안에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정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옆에 바로 접근해서 모셨기 때문에 대장동 비리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의혹의 상당 부분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분의 국장급 보직 임명 자체가 대장동 사건 등의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뭐 수사와 관련해서. 예. 예.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울경찰청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질환 어린이를 찾아갔을 때 당시 조명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한 게 없다. 기분 모욕죄 정도가 아니냐라고 맞섰습니다. 자, 조청래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새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정말 좀 죄송한데 좀 이게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김의겸 의원도 무슨 청담동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뭐 세상에 오만 루머가 다 돌고 있는데요.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심장병 아동 집을 방문한 걸 두고 최근에 얼마 전에 뭐 빈곤 포르노라는 네. 말을 썼어요. 뭐 이제 학술적 용어라고 강변을 하는데 사실은 상식적인 사람이면 절대 쓰지 않을 용어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라는 건 언어의 예술 아닙니까? 그 말을 썼을 때 대중적인 반향, 그 언론에서 그걸 어떻게 대서특필할지를 뻔히 아는 분이 쓴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조명건도 그래요. 아니 무슨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어린이를 안고 있는 거를 갖다가 조명을 켜고 연출을 해서 네. 뭐 찍은 사진처럼 얘기를 해놓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무슨 외신과 사진 전문가의 분석을 뭐 보고 내가 인용한 것이다. 네, 나는 네. 잘못 네. 없다. 뭐 이렇게 가는데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요즘 언론 환경에서 아무거나 끌어다가 자기 논리의 근거로 삼아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폄하하고 그것을 모략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이거는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거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손해배상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네. 저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정도의 수준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리에 대한 거취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 최고위원이 이제 조명을 사용했다라고 한 근거가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이렇게 내놨어요. 근거로. 어떻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이 정도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지금 대통령실이 고발 사실 범죄 사실이 이 빈곤 포르노라는 자체의 명예훼손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조명 부분만을 문제 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그 조명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관계의 진술이기 때문에 뭐 법률적 문제의 대상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공공의 이익이라고 또 판단이 되면 이 사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법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뭐 대통령실 또 김건희 여사 측이 불쾌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뭐 여당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비판을 수용 못 하나요? 왜냐하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러한 우려를 전달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했다고만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쭉 외교 무대에서 했던 것 중에 여러 우려들이 제기됐고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선상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향후에 좀 이런 부분이 하지 않도록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하거나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형사 고소까지 할 일인지 네. 그 부분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의원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그 고발을 하는 것 이것도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단순한 뭐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행보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든가 이게 앞으로의 있을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참고가 될 만한 비판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원래는 여야가 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예전에는 정쟁을 좀 중단하고 좀 못마땅해도 국익을 위해서 참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지금 벌어지는 걸 보면 대통령이 일단 해외를 간다 그러면 좌표 찍기를 딱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성과고 뭐 이런 거는 제쳐두고 말실수한 거 없나 행동 뭐 손짓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갑니다. 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밑보인 사람 더 때리는 식으로 가는 네. 거거든요. 선행을 악행으로 보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내분의 일은 단순히 이게 비판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게 다 캄보디아의 해당국에도 뉴스가 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언론 나온 거 보면 전등불빛이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을 가지고 삐뚤음하게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자세와 시각을 고쳐야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 좀 자제하도록 유도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